분입니다. 전 경기도지사였었고 지금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김문수 전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성원 보내주세요. 김문수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역사 깊고 우리 민족 정신이 살아있는 이 상록수에서 우리 최영신 선생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 바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이셨죠? 그렇습니다. 이 안산은 경기도에서도 유일한 박정희 신도시입니다. 대한민국에 박정희 신도시가 많이 있는데 구미로부터 포항, 울산, 창원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 안산 하나만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신도시입니다. 지금 서해안 바람이 불어오지만은 이 허벌판 안산의 서해바다 이곳을 매립을 해서 바로 박정희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이 박정희 신도시의 특징은 단순히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도 있고 바로 한양대학교, 여러분 좋아하는 한양대학교 대학이 있고, 그리고 바로 안산 반월 산업단지, 바로 일자리가 있습니다. 일자리, 잠자리, 학교가 같이 있는 도시가 바로 박정희 신도시의 특징입니다.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노태우 신도시도 있습니다. 병촌, 일산, 삼본, 그리고 여기 부천의 중동, 분당. 이 노태우 신도시는 아파트밖에 없어요. 대학도 없어요. 일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항에도 포항 제철소가 있죠. 포항대학교가 있죠. 좋은 아파트가 있고, 울산에도 울산대학으로부터 또 현대자동차, 조선소, 화학단지, 그리고 좋은 집도 있습니다.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창원대학교부터 창원기계산업단지 다 있습니다. 구미도 구미대학교, 금호공대, 그리고 전자산업단지, 그리고 사람이 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멀리 그 어떤 대통령보다 40년, 50년을 내다보면서 세계적인 신도시를 많이 만든 대한민국 도시계획 신도시의 최고의 전문가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민중혁명, 그리고 인민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00만 표 이상을 찍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켰죠? 투표를 해서 1500만 표 이상, 50% 이상을 찍어가지고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촛불을 들고 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촛불을 100만 개, 200만 개, 300만 개, 아무리 촛불이 많다 하더라도 투표를 이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것은 국회가 3분의 2 이상 하면 되는데, 바로 새누리당 그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가 촛불에 놀래가지고 대통령 탄핵에 나서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청와대에서 꼼짝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고 갇혀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전부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오셨죠? 저는 처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언론에 나오는 보니까 너무너무 최순실이 말만 듣고 바보처럼 저렇게 하나 싶었는데,
그런데 제가 국회 탄핵 소추 사유서도 읽어보고 검찰의 수사 기록도 읽어보고 특검의 수사 기록도 읽어보고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도 읽어보고 또 헌법재판소의 변호사들이 하는 이야기 쭉 어젯밤 오늘 새벽까지도 읽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이유를 저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이 국회를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 보십시오. 국회가 지금 또 이 특검을 연장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특검 연장 여러분 반대하시죠? 지금 특검이 뭡니까? 고영태라는 자가 작년 11월 8일에 검찰에 그 통화한 내용, 자기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면 최순실이를 잘 이렇게 약점을 잡아가지고 K스포츠 미르재단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홀랑 들어먹는 방법이 뭐 있겠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2,000개 이상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검찰이 그걸 고영태를 한 번도 조사도 안 하고 검찰이 고영태는 구속도 안 시키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이런 검찰 이런 특검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아무리 읽어보더라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먹은 거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도 수색한다, 삼성도 수색한다, 곳곳에 다 최순실이 잡아놓고 김기춘 비서실장부터 다 잡아놓고 다 뒤지고 핸드폰 그리고 컴퓨터 전부 수첩부터 다 뺏어다가 다 조사를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돈 먹었다는 거 이름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좀 깨끗한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 안 했습니까? 저도 그렇게 훑어내면 구석구석이 찾아가 훑어내면 저도 좀 떨립니다, 솔직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괜찮느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장가를 가서 제 아내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손자 손녀도 없고 부모님도 총 맞아서 박정희 대통령 유경소에서 다 돌아가고 안 계십니다. 뇌물을 받아서 쓸 데가 없습니다. 그분이 자기 봉급만 하더라도 그 봉급도 다 못을 판이에요.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 도지사를 했지만은 그거 그만둬도 연금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만두면 충분히 박근혜 대통령 살 만큼 연금이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뇌물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청와대에서 돈 받아먹고 돈 먹고 돌아가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형님도 감옥 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형님도 감옥 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아들 서희다 감옥 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아들도 감옥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동생도 여동생도 뭐 아무도 감옥 간 거 없대. 최순실이 그거 감옥 갔다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게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잘못된 것을 계속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을 대통령이 완전히 최순실이한테 조종을 받아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정윤회하고 청와대에서 뭐 했다 그러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굿했다 그러고 대통령이 완전히 무슨
최순실이 조종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바보라 그러고, 저는 국회의원을 대통령하고 같이 8년을 해봤지만은 그분은 사람을 만나면 당신 몇 년 전에 나 찍어줬지요, 당신 다음에 내가 찍어줄 거요, 요렇게 총기가 저보다 더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 한번 듣고 악수하면서 전에 5년 전에 저 안 찍어주셨는데 이제 찍어주실 거지요, 이 소리 듣고 나면 사람들이 악수하다가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우리 대통령 5년 전에 그거를 어찌 알고 이렇게 나한테 너를 쳐다보면서 5년 전에까지도 다 기억하는데, 이런 대통령을 바보 최순실이한테 조종당하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 엉터리 일부 언론에 대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대통령을, 우리가 1,500만 원이 국민들이 다 뽑았는데 대통령을 이렇게 바보 취급하고, 대통령을 완전히 썩은 사람 취급하고 뇌물을 받아먹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언론은 바로 대통령만 엉터리 탄핵을 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 화가 나서 이 태극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광화문에 촛불 시위하는데 가보십시오. 대통령 목을 따가지고 창에 꿰고 그놈을 들고 바로 청와대 100m 앞에 가면서 매주 거기 가서 시위를 합니다. 대통령 목을 자르는 단두대, 서양식 짝두를 갖다가 대통령 목 자른다고 그놈 단두대를 끌고 청와대 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다닙니다. 대통령 상렬을 메고 청와대 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얼굴을 축구공, 배구공에 그래가 애고 어른이고 그걸 발로 차면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프랑스 대혁명 때도 단두대밖에 없었습니다. 표수는 없었습니다. 상렬은 메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홍위병 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나던 볼셰비키 혁명 때도 이런 잔인한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광화문